우리가 국토부에게 배워야 될 자세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식별된 조개처럼 이게 뭐냐고요? 이걸로 어떻게 층간소음을 막습니까? 자, 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층간소음 얘기를 완전히 끝내보겠습니다. 지난 편에 국토부가 한 20년 가까이 거짓말을 해오다가 2019년에 감사원한테 딱 잡혔다. 그래서 뭔가 바뀌게 됐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어왔나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뭐 다 들으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1편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이게 본편입니다. 한번 보시면 2019년에 감사원이 처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들여다봤어요.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면 부처는 바꿔야 됩니다. 2020년에 국토부가 이제 아셨어요? 예, 뭐 그럼 바꿔볼게요 하고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2022년 작년 8월에 최종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층간소음 걱정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층간소음 걱정인가가 중요한 거겠죠.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두 정부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게 2019년에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자, 국토부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거나 조사하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 감사원의 결론이죠. 그런데 이게 2020년 국토부가 1년 뒤에 내놓은 내용인데 자, 이걸 보시면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국토부에게 배워야 될 자세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와중에 성과를 찾아냅니다. 바닥구조 자재 64가지를 개발하게 했다. 뭐 노란색, 까만색, 빨간색 색깔만 다르지 이게 무슨 이 감사원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분의 1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신기한 내용들로 가득한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후 확인 제도를 하겠다. 건물 지어놓고 아파트 지어놓고 마지막에 그러면 검사를 하겠다라고 물러섰습니다. 사후 검사한 정보를 입주자들에게 다 전달을 하고 공개를 함으로써 의문이 나왔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국토부가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습니다. 첫 번째 첨가물, 바닥 충격음 측정 방법을 바꿨습니다. 사후에 측정하면서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시험 방법을 개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 20년 넘게 보도자료를 보면서 어떤 이 단어를 볼 때 집중을 하게 만드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개선입니다.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스스로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ISO 국제기준에 맞춰서 개선을 한다. 애들 달리는 그러니까 저 1편에 말씀드린 중량 충격음 측정 방법을 임팩트볼이라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ISO 국제기준이라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으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죠. 자, 이걸 한번 따져보죠.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뀐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뱅머신이라는 방식입니다. 타이어가 7.2kg짜리고요. 요게 기계가 요거를 바닥을 때려요. 그럼 아래층에 있는 이 측정기가 소리를 듣고 이 컴퓨터로 이거는 소리가 얼마나 나옵니다 라고 측정을 해주는 게 이게 뱅머신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얘기는 이번에 이걸 없애야겠다. 이 방법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뭘로 바꾸냐? 요겁니다. 요게 배구공만한 크기예요. 배구공만한 크기의 고무공입니다. 2.5kg짜리고요. 사람이 1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이 방식이 ISO 기준이다. 국제 기준이다. 요게 우리가 또 이 국제 기준이라고 하면 또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한번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중량 충격음, 사람이 이렇게 뛰는 걸 측정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냐? 몇 나라가 되길래 ISO 국제 기준이 있는 거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또 한 나라. 보통 대한민국과 또 한 나라라고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과 한국만 측정을 해요. 다른 나라는 없음 측정을 안 합니다. 이건 제가 뭐 추정인데 팩트와 추정은 이제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1편 댓글 같은 거 보시면 나 해외에 사는데 층간소음 없다 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다른 나라는 이걸 측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한국과
일본만 있고, 그것도 심지어 일본은 권장입니다. 의무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중량 충격음 측정 방법이 ISO 기준이라는 얘기는 결국 한일 기준이라는 얘기고,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주도적으로 ISO에 올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다른 나라는 쓰질 않는데요, 뭐. 그럼 저게 국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느냐? 두 방법 모두 일본이 개발을 했습니다. 1974년에 일본에서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80년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 방법을, 백머신을. 근데 일본이 2000년 들어서 요 임팩트볼이라는 방식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왜 개발했느냐? 굉장히 일본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바닥이 대부분 나무예요. 다다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때리다 보니까 바닥이 깨지는 거예요. 바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에이, 저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 공으로 한번 그럼 해볼게요. 근데 요걸로 하면 요게 세단 말이에요. 타이어가 7.2kg고 기계로 때리니까 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했을 때 만약에 50dB이면 요걸로 하면 훨씬 소리가 작게 나겠죠. 한 40 뭐 얼마쯤 날 거 아닙니까? 타이어로 했을 때 50이면 요걸로 한 44 이런 식으로 맞추면 요 이하로 가면 조용한 걸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건설회사 혹은 건설연구원들이 이건 잘못됐다. 백머신은 너무 소리가 크다. 이게 실제로 아이들 뛰는 것과 소리가 비슷하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 전에 우리 정부가 임팩트볼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에 공청회까지 열어서 백머신은 충격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임팩트볼을 같이 쓰겠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3dB를 강화해서 백머신은 50dB 기준이 50dB 이하여야 조용한 건데 47로 만들겠다. 그리고 2014년에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또 백머신 방식으로 일원화를 하겠다. 임팩트볼 포기한다. 라고 국토부가 발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년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1편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등장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감사원한테 또 걸렸습니다. 이때는 층간소음을 본 게 아니라 국토부를 보다가 중간에 71페이지부터 5장이에요. 임팩트볼 너네 새로 한다면서 한번 복귀하고 본 거예요. 근데 이 5페이지가 한 줄 한 줄이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국토부가 과연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3dB 강화했다. 47로 갔다. 감사원이 본 거예요. 왜 3이냐? 2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왜 3이냐? 아까 공청회 말씀드렸죠. 실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몸으로 가렸어요. 중요한 부분을. 실험한 것이 아니라 출처 불명의 건설사들이 준 겁니다. 걸렸어요. 완전히 걸렸습니다. 이 3dB는 건설사들이 3dB로 하시죠라고 한 걸 국토부가 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직접 실험한 게 심지어 있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평균 차이는 5.7이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건설사가 3이라고 준 걸 그냥 썼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실험을 해도 6이 나와요. 알면서 3을 썼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왜 그랬느냐? 자, 그때 지어진 아파트를 백머신으로 때려봤더니 등급 외, 그러니까 기준을 못 지킨 게 49%인데 임팩트볼로 치니까 5%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백머신으로 치면 대한민국 아파트의 절반이 기준을 못 지키는 건데 임팩트볼로 가면 95%가 합격을 하는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실험을 해본 결과예요. 백머신, 임팩트볼. 아까 말씀드린 백머신 기준은 50dB, 임팩트볼 기준은 47dB. 임팩트볼로 쳤더니 55dB이 나와요. 근데 백머신으로 쳤더니 임팩트볼로 치니까 46이 나옵니다. 합격이 돼요. 불합격인데 합격이 돼요. 다 비슷해요. 54가 44가 되고 53이 47이 되고 백머신으로 하면 등급인데 임팩트볼로 치면 전부 합격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거죠. 대한민국 층간소음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이게 그래서 감사원에게 걸린 2달 뒤에 백머신으로, 그래서 또 아셨으면 그래요. 뭐 발견하셨군요. 네. 하고 바꾼 건데,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데 이 보도자료 총 2장짜리 보도자료 어디에도 감사원에게 걸렸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100머신을 없애고 임팩트볼로만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100머신으로 50dB이라는 기준을 20년 넘게 지금 지켜오고 있는데 좋아요. 과학적인 얘기니까 100머신이 너무 과하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뛰는 것과 비슷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100머신으로 우리가 제도를 50dB로 맞춰왔으면 임팩트볼은 그러면 얼마여야 되느냐, 새로운 기준이. 3dB로 했다가 뻥인 게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마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걸 없애면서 50dB였던 거를 이거 얼마라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엄청난 창의력이 등장을 합니다. 100머신과 임팩트볼은 비교할 수 없다. 안 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제가 관련 팀장이어서 작년에 이 안을 발표했을 때 이틀 동안 8시 뉴스에서 10분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만하라고 했던 거를 정부가 다시 꺼낸 거잖아요. 대체 왜 그렇다는 겁니까? 네, 공무원이 이제 감사원 지적을 뒤집고 다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네. 사실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지하려면 검사를 더 강하게,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임팩트볼로 검사 기준을 더 약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때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인데요. 2015년 이 감사원의 임팩트볼에 대한 감사는 임팩트볼을 쓰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잘하라고 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양보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1 깎아줬습니다. 아까 3이었는데 그렇게 5%만 불합격하고 전부 합격했다고 했으니까 1로 낮췄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사후 층간소음 측정에서 불합격 나오는 아파트는 0에 수렴할 수 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국토부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 대학교 가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구구단만 외우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턱걸이가 너무 힘들어요. 턱걸이를 낮춰드리겠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구구단도 못 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는 2 했는데 4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2차, 3차, 4차 무제망을 가동을 합니다. 전체 아파트를 측정하지 않아요. 2%를 측정합니다. 300가구면 6집 정도만 재요. 이게 1차 방어망이고 2차 방어망 검사했어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공개하냐? 집주인,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특성 아시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걸어서 산 집이에요. 만약에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내가. 내 집인데 집값 떨어지게 빨리 팔아야죠. 그 다음에 물려받는 사람은 이 측정치를 알 수가 없어요.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방어망이고 3차 방어망.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 지었어요. 건설사들한테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줬냐, 건설사한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을 사후 권고합니다. 고쳐주실래요? 아니요? 그러세요? 네, 끝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걸로 어떻게 층간소음을 막습니까? 층간소음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겠다. 건설사의 층간소음 걱정을 사라지게 해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확실히 잡는다. 칼 빼든 국토부, 건설사 대응책 마련 분주, 층간소음 기준 엄격히. 아까 그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 윗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윗집하고 싸워라. 기준을 넘어가면 뭐 52만 원, 60만 원, 70만 원 받게 해주겠다. 민사소송 걸고 뭐 싸우게 해주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대책이냐? 이래서 층간소음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100머신이 50일 때 지금 국토부가 주장하는 임팩트볼로 과연 얼마인가, 이게 49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100머신 50에 맞춰져 있는데 임팩트볼 49로 이게 되겠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측정한, 사후 측정을 한 걸 집주인한테만 알려준다? 왜요? 그 돈 들여서 한 걸 왜 집주인한테만 알려줍니까? 공개를 하고요. 건설사별로도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하면 건설사들이 그런 짓을 못하겠죠. 애써서 측정해놓고 왜 그걸 그냥 이렇게, 야 우리만 보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도를 만들려면 똑바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책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1편 보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기셨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제도를 주무른 거냐,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누가
정책을 그동안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이런 건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장관, 차관 여기 저희 지원했는데 밑에 실무자들까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이걸 책임지고 했느냐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는 어디에도 이런 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따져보려고 해도 따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국토부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 2편에 매번 등장했던 이 감사원. 언론사도 보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내보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건설사가 3대 시비를 제시했다는 걸 감사원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보고 좀 관심 갖고 만들어야 될 제도는 균형과 견제다. 국토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부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럼 누군가 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잘못된 걸 교정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1편 댓글 중에 그런 게 많았어요. 도대체 장관은 뭐했냐, 대통령은 뭐했냐. 장관이 모든 걸 다 알지 않고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이거는 어느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시도를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 하나로 될 거냐. 감사원도 맨날 국토부만 보고 있고 맨날 부처 사업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뭐 하냐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300명이나 있으면서 이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는 최근에 20몇 년간 민생 문제, 국민들의 정말 삶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잡고 교정하라고 만든 게 국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삼권 분립 얘기를 합니다만 서로 견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아직 이 작년에 발표가 돼서 내년 말 정도에 실행에 들어갑니다. 실제 실행은 임팩트볼로 가는 거는 내년 말부터예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행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삶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일은 빨리 막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삶을 조금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고쳐야 될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